안녕하세요. 저는 돌아오는 봄 5월에 날짜를 잡아놓은 예비 신부입니다. 날짜를 잡아놔서 그런지 이런저런 선배들의 경험담이나 조언을 듣고 찾아보고 다니다 보니까 이곳까지 알게 되어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만나서 연애 3년 했고 올해 27살입니다. 예랑이는 올해 29살이며 2살 차이입니다. 1, 2년 정도 더 연애해도 될 듯한데 예랑이 할머니께서 빨리 증손주 보고 싶다고 난리셔서 결혼을 조금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예랑이 아버지가 3대 독자이고 예랑이가 4대 독자라 애지중지하세요. 오죽하면 예랑이 100일 잔치를 3일 동안 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음식을 대접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 귀한 아들인지 말 다 했죠. 상견례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만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시다가 갑자기 쌩 바람이 부시네요. 몇 번 인사 다니고 예랑이 집에 놀러갈 때도 살갑게 대해주시고 저만 보면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예랑이 형도 보고 살아온 이야기 하면서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셔서 저는 판에서 보던 시어머니는 나에게 뭔 일이구나 했는데 저한테 말 못할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익명을 빌어 제 고민을 털어놓고자 합니다. 예랑이가 정식으로 시부모님을 소개해준 건 작년 8월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시댁을 들락날락 했는데 아직은 어리고 여자친구 개념으로 인사만 하고 그냥 놀다가 오시면 인사하고 과일 깎아주시면 먹고 그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작년 8월 그때 처음으로 시부모님들과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랑이 집에 갔는데 어머님께서 일로 한창 바쁘실 때여서 식사 준비를 못했다고 하시면서 밖에 나가서 먹게 되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요. 한정식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갑자기 가게에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전화를 받고 나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심심하시다고 작은 가게의 사장님으로 계시고 아버님은 작은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걱정하지 말라며 금방 모시겠다고 아버님 샤키를 가지고 나가셨는데 그 일이 금방 안 끝나서 전화를 못 오시겠다고 해서 아버님이랑만 식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왼손잡이인 걸 모르셨나 봐요. 예랑이는 제가 왼손잡이인 걸 알고 있었고 어머님이 바쁘셔서 같이 밥 먹을 기회도 딱히 없었고 예랑이 없이 만날 때 시누이 생일 선물 고르러 어머니랑 백화점 가고 예비 며느리 생일이라고 백화점 데려가 주시고 그러기는 했어도 정말 밥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망의 상견례 때 저랑 처음 식사를 하셨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교 때 장학금 받고 다녔다는 자랑부터 효자 아들의 이쁜 며느리까지 경사라고 말씀하시고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겨서 너무 좋으시다고 하시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훈훈한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결혼식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언제쯤 잡는 게 좋을까요? 하고 엄마가 물으셨는데 아무래도 일찍 하는 김에 빨리 하는 게 어떨까요? 돌아오는 봄까지.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말을 끊으시더니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땡땡이가 왼손잡이였네요. 이러시면서 왼손잡이는 고집이 세다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왼손잡이 안 좋게 보는 어른들이 많으신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럴 줄 몰랐던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조금 섭섭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상견례 자리에서 정색하실 만큼 큰 하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몰랐던 질환이 있어서 하시는 반응 같았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는 팔이 3개여도 눈이 1개뿐이어도 괜찮다고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쌩해지시니 놀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니 그렇겠지 하다가 이번에 시할머니, 예랑이 할머니랑 같이 계실 때도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밥을 먹고 오라길래 먹고 갔더니 이제 막 식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니 제가 조금 도왔죠. 시할머니께서 애지중지하시는 4대 독자 손주 보시러 올라오신 거니까요. 손주 며느리 보시러 온 거니까요. 그런데 식사를 같이 준비하던 저에게 하는 말씀이 왼손잡이니 밥 먹을 때 껄끄러워서 먹고 오라고 했다 라고 하시더군요. 멍하고 눈물이 나는데 꾹 참고 요리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왼손으로 글씨 쓴다고 자루 손등 때리시던 초등학교 선생님 같으셨어요. 오기로 저는 왼손을 계속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고집이 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슨 바이러스도 있는 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럽고 황당한 기분이더라고요. 결국 식사하실 때 저는
예랑이 방에 가서 침대에 앉아있다가 어머님 설거지 하실 때 설거지 한다고 했는데 안 시키시더라고요. 눈치 보다가 과일 깎으라고 하셔서 과일을 깎는데 제가 왼손잡이라 과일을 안쪽으로 깎는 게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스펀지에서 나왔던 베트남에서 과일 깎는 시기던가? 보통 사람은 칼날이 안쪽으로 자기 쪽으로 해서 깎는데 저는 바깥쪽으로 깎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바깥쪽으로 돌려서 깎는데 설거지를 다 하시고 저를 보시면서 어머 너 뭐하니? 이러시면서 손을 탁 치더라고요. 사과는 굴러 떨어지고 눈물이 막 나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상하고 못나게 깎은 것도 아니고 깨끗이 씻은 손으로 깨끗하게 깎았는데 벌레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니 펑펑 울고 싶어지더라고요. 자존심이 강해서 또 꾹 참고 사과 버리고 새로운 사과 꺼내서 다시 깎는데 시어머니께서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시고 엄마도 저 과일 이렇게 깎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위험할 것 같다고 하시긴 했는데 잘 깎으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시더군요. 처음 보셔서 위험해 보이셔서 그렇겠다. 아니면 과일을 이렇게 깎는 걸 처음 보셨나? 생각도 들어서 꾹 참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얘랑이랑 결혼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번 생각한 건 그대로 밀고 나가는 타입이라 처음에는 네가 예뻐 보였는데 볼수록 아닌 것 같다고 엇나가게 생각하니까 엇나간 애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너네 아버지 잘 나셨고 어머니 잘 나셨고 너도 잘 났으니 결혼정보회사에 너 정도면 높은 급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랑이 역시 우리가 잘 키워서 선짜리 많이 들어오고 너만한 결혼 상대 구하기 쉽고 마음 먹으면 더 좋은 여자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이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견례까지 하고 날짜까지 잡은 마당에 너한테 강요할 수는 없지만 네가 나를 돌릴 자신이 없다면 파혼하라고. 얘랑이가 좋아하는 여자이니 얘랑이한테 말하지 않고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넌 아마 나 못 돌릴 거다 였어요. 그 자리에서 펑펑을 한참 울다가 어머님이 다독여주시다가 얘랑이 올 때 다 됐으니 이야기한 건 비밀로 하고 가라고 하셨네요. 도대체 이 말이 내가 나쁜 시어머니 하기는 싫으니 네가 나쁜 년에서 파혼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디가 설득이고 어디가 타협이 있는 건지 모욕적이었습니다. 뭔가 드라마 같은데 돈 봉투는 안 주셨고 어이가 없어서 혼자 끙끙 앓다가 나 결혼한다 자랑했던 친구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심지어 엄마 아빠한테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왼손잡이라는 게 이 사유가 결혼 반대의 이유도 되나요? 얘랑이한테 말하지 말라는 시어머님 모습도 모순 같고 편견이 가득하신 것 같아 결혼 생활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은 고상한 모습만 보다가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혼란스럽고요. 저의 결혼 생활도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고 무슨 일만 하면 제가 왼손잡이 탓하며 집안에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네요. 이 결혼 물러야 되겠죠? 너무 답답해서 조언 구해봅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고민을 올렸던 예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해주시고 또 조언해주시고 제 편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조언을 듣고 파혼을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단 한 명에게 두루뭉실하게 시어머니가 만약 너 보고 남자친구랑 파혼하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반대하시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너한테 좋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그러라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파혼을 하려고는 마음을 먹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얘랑이를 많이 사랑해서요. 금요일 날 오후에 만나 밥을 먹고 얘랑이 차 타고 집에 데려다주고 헤어질 때 뽀뽀하려는데 막았습니다. 얘랑이는 섭섭해하길래 제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오빠네 엄마가 나 싫어해.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뭐 때문에 싫어하는지는 알아? 왼손잡이라서 싫대. 왼손잡이라서 내가 엇나가 보이고 엇나간 애 같대. 라고 하며 저번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나 오빠랑 같이 살 자신도 없고 시집살이 하기도 무서워. 이랬더니 결혼은 엄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보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듬직하긴 했지만 오빠가 시어머니 앞에서 나를 얼마나 실드 쳐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나도 사실 상견례 때 왼손잡이는 고집이 세다고 말할 때 놀랐다.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처음 봤다. 아무리 가기가 힘들고 바빠도 종업원한테 화풀이해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잘나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막 엄마 편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섭섭하더라고요. 뭐 결론이 나도 우리 엄마 그렇게 사돈들 앞에서 그런 말 할지 몰랐다 이 정도? 저는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고 밤이 늦었으니 가라고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하고 집에 와서 또 지난번 일이 생각나 펑펑 울고 카톡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엄마에게 이야기해보겠다. 울지 말고 자라. 내일 눈 부어서 못난이 되지 말고 내일 오전에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파오는 진짜 하지 말자. 난 너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또 여기서 마음이 흔들흔들. 엄마한테는 그냥 얘랑이랑 싸웠다고 하고 파온 얘기는 안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팅팅 부어서 추리닝에 후드 집업 입고 집 근처 맥도날드에서 둘이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제 엄마랑 이야기해봤다. 왼손잡이 왜 싫으냐고 파오는 왜 하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땡땡이가 그러든 내가 왼손잡이라서 파혼하라고 한 것 같다고? 그래 맞다. 엄마 왼손잡이 싫어한다.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 동생 되시는 분이 왼손잡이셔서 얘랑이 외할머니께서 밥 먹을 때 효자손으로 때리고 숟가락으로 때리고 글 씻을 때 왼손으로 쓰면 손바닥을 탁탁 치고 그래서 왼손잡이는 나쁜 건 줄 알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얘랑이 기억에 이모님은 오른손으로만 생활하셔서 그런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왼손잡이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집 부모님들이 가르쳤을 텐데 쓰지 말라고 그럼 고집이 센 거 아니냐고 한두 번 스치는 사람들이 왼손잡이인 건 상관은 없지만 너랑 결혼한 여자가 왼손잡이라면 싫다고 하셨대요. 제일 충격적인 부분은 그렇게 잘해주고 그러셨는데 왼손잡이니까 안 된다고 하신 게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진짜 댓글들처럼 정신병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동생 기억이 맨날 왼손으로 쓰면 맞고 펑펑 울고 맞으면서도 왼손으로 계속 써서 고집 세고 멍청하고 그런 줄 알았다고. 결국 맞으니까 고쳐지더라. 그게 동물이니? 말로 하면 알아들어야지. 맞아야 말을 들으냐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뒤죽박죽합니다. 덜 적은 이야기도 있는 듯 하고요. 얘랑이가 거기까지밖에 말을 안 해서 그냥 왼손잡이 싫어하는 이유 듣고 왔냐고 하고 진짜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진짜 거지 같은 이유냐고 됐다고 가라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흥분해서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흥분해서 심한 말도 하고요. 그냥 평생 엄마 효자로 살아라 등등이요. 그랬더니 얘랑이가 땡땡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냐고 근데 그 애한테 어떻게 그런 모욕을 줄 수 있냐고 마음도 여리고 등등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고 다니고 왼손잡이는 다 똑똑하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존중해준다고 했으면서 왼손잡이라는 이유 하나로 태어날 때 왼손잡이였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파혼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하네요. 어른들께 무조건 네네 하는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애한테 파혼하라고 하냐고요. 얘랑이가 말싸움할 때 진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해서 저랑도 말싸움할 때 제가 맨날 지거든요. 저도 말로는 안 지는 편인데 결국 시어머니께서 미안하다고 얘랑이한테 다시 땡땡이 데려오라고 사과하겠다고요. 그걸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는 그러게 상의도 없이 어머니 모시고 와서 얘기한테 면박 주고 그러면서 파혼을 하라고 하냐고. 어머니가 얘랑이 결혼 얼마나 고대하시고 계신 거 알면서 그럴 거면 소개는 왜 시켰냐고 하시며 시어머니에게 잔뜩 면박을 주면서 역정을 내셨나봐요. 저를 한번 데려오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다시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죠. 저 역시 파혼할 마음이 아니라 다시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가려는 거라 사과하시면 받아주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얼굴이 수척해지셔서는 내가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버선발로 나오시는 거 보니 저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자리 잡은 마음속에 고리타분한 것이 있었나 보다. 별것 아닌 건데 왜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모진 말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줘라 라고 하시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고 화나고 모욕적이었던 순간보다
당장 제 앞에 어른이 쩔쩔대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한테 조금 불편하게 대하시긴 했지만 막대하신 일은 전혀 없고요.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판에서 보던 막장 시어머니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랑이가 시어머니께 말했으면 전화해서 나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사과 밖으로 깎는 것에 대해서도 댓글이 많았는데 그렇게 위험해 보이고 하는 건가 해서 엄마한테 물었더니 엄마는 그렇게 깎아서 너 처음에 사과 깎을 때 위험해 보였다고 해서 그 일 다음부터는 사과 안으로 깎는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파혼하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괜시리 죄송합니다. 파혼하는 결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랑이가 이렇게 듬직하고 어머니가 잘해보자 마음도 다잡았으니 저 결혼 생활 잘 할 수 있겠죠? 모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